そこでとてもいいのが緑茶です。グリーンティーですね。 그래서 아주 그 면역력이 좋은 거는 이제 그린티의 녹차라고 합니다. 飲まなくていいです。緑茶でうがいをガーグルしてください。 아, 마시지 않으셔도 그 가글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まず朝、口をお水でちょっときれいにして、その後に一度ガーグルします。 아, 아침에 일단 물로 입안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녹차로 가글을 하시면 됩니다. そして夜寝る前ももう一度ガーグルします。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한번 가글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なぜならば私たちのこの口の中っていうのが本当に動物よりも細菌が多いそうです。 우리의 입 안이 어떤 동물들보다는 훨씬 더 더럽다고 합니다. ですから 세균이 많다고 하네요. どんなにいいお薬とか栄養剤を飲んでも自分のこの唾液、ここからこうチンが出ますよね。この唾液が弱っていると何を飲んでもダメだそうです。 네, 그 입 안에 그 침이나 타액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져 있으면 아무리 뭐 건강식품이나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だからまずここが勝負です。ここで勝負が決まります。 그래서 이제 구강, 이제 우리 입 안이 일단 승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だから初めにこの緑茶でこのうがいをすると私たちの中にいる細菌を本当に簡単に流すことができます。で、なぜ遊びというかというと、これは日常生活に必要ではないからです。 왜 유희, 놀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크게 일상생활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じゃあなぜこの遊びが必要かというと 그러면 왜 이 놀이가 필요하냐면 人生の中のとてもちょっと優雅なエッセンスが欲しいときにこの遊びをするのです。 예, 이것은 이제 인생에 아주 우아한 어떤 그 결정체 같은 것이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例えば今日一つ皆さんにお伝えしたいのがこの日本語で春らんまん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春らんまん、ね、皆さん聞かれたことある方何人ほどいらっしゃいますか？春らんまんという 네, 처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일본어로 하루 람만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꽃이 만발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막 한자로 번역하기는 좀 힘든데 없는 단어라 그냥 봄이 꽃이 만발한 상태 이런 걸 얘기합니다. そうですね。ですからこの春らんまんと聞いたら何をイメージするかというとありとあらゆる色を私たちは想像します。 네, 그 하루 람만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다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例えば今の季節になるともう桜が落ちてなくなりましたね。 지금 계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제 벚꽃은 떨어져서 이제 없어지고 있죠. あとそれから木蓮、文様、 네. これも今全部落ちましたね。 네, 残念ながら散りました。 안타깝게도 떨어져 있습니다. で今チンダレはまだ咲いてますね。チンダレ。 진달래는 아직 펴 있죠. チンダレもでも1週間前は全部咲いていました。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다들 피어 있었습니다. だから白も黄色もピンクも赤も緑も全部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 네, 그러면 이제 하얀색, 뭐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볼 수 있었죠. そのわずかな期間の時に使う言葉が春らんまんです。 그 짧은 순간에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루 람반, 일본어죠. 우리나라는 이제 꽃이 만발한 상태 뭐 이런 거. もう今はほとんど緑色だけですね。 지금은 근데 거의 이제 녹색밖에 없죠. だから今はもう春らんまんとは言えなくなりました。 지금은 이제 하루 람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겠죠. じゃあこの春らんまんっていう時は本当に春だから雨も降りますね。 이 하루 람반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봄에는 이제 비도 오죠. でも雨と雨の間に本当に晴れで 비와 비 사이에 보면은 아주 또 맑은 시간이 있습니다. そしてもうすべての春の花が全部咲いていて 그 상태에서 모든 봄의 꽃이 다 피어 있는 상태. その時に誰かに会う時に春らんまんですねと言うと
근데 그럴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아, 하루 낭만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私たちは春の最高のこの瞬間、私たちはキャッチしたねっていうそんな感じです。 네, 그것은 이제 결국 봄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우리가 캐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私たちはこれをとても楽しむことができる心の余裕がありますねというそういう意味ですね。 그래서 그런 봄에 되게 최고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だから先週は本当に美しかったのですが、若い人たち見たらみんなこう、若くなくてもですね、みんな携帯見てこうやって歩いてませんか？ずっと。 지난주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시기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건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인 간에 다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そうすると本当にこのもう木蓮も咲いている、桜の花びらもある、チンダレもある、もう何もかもがあるのにみんなその瞬間を完全になくしていますね。 네, 그 이제 뭐 진달래도 펴 있고, 그다음에 목련도 펴 있고, 그다음에 개나리 펴 있는데 그 아주 최고의 순간들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その時私が思ったんです。残念だなって。 네, 그 상태에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この人たちは春爛漫を逃したなと思いました。 이 사람들은 하루 람만이라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なぜなら春の風が吹いたら終わるんですよ、すぐに。 왜냐하면 그 봄에 바람이 불면 그 시기는 끝나버립니다. 朝は綺麗でも夕方になったらもう散ってる可能性があるんです。 네, 아침에는 이렇게 피어 있다고 할지라도 저녁이 돼서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日本で春爛漫という時に、春爛漫を見つけることのできる自分に対して、私は幸せだなとそういう気持ちが入ります。 네, 일본에서는 그 하루 람반이라는 그 상태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되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ですから時々いろいろな名前がこうお菓子とか春爛漫とか、いろいろ春爛漫というのをよく日本に行くと多分聞かれると思います。 일본에서는 이제 과자에 그 하루 람만이라는 이름을 쓴다든지 또 다른 곳에서도 그 하루 람만이라는 이름을 어떤 붙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そしてあともう一つはこの春は皆さん眠たくないですか？ 예,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좀 졸리시지 않으신가요? 何か特別に疲れてはいないのですが、 특별히 더 피곤한 건 아닌데 体がなんだかとても力が抜けてしまって、 왠지 그 몸이 더 힘이 빠지고 そして春の夜は 그 봄의 밤은 暑くもなく寒くもない。 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데 だからずーっと寝てしまうんです。 보통 계속 자게 됩니다. そして夜明け、朝が来たのにわ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 네, 그리고 또 새벽이 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このようなものを、これは中国の唐の時代の詩人ですが、 이러한 상태를 이제 중국의 당나라의 시인의 이야기입니다만 この方の詩が日本ではとても有名です。 그 시인의 시가 일본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たくさん詩があるんだけど、一番初めの行だけ有名です。 많은 시가 있지만 제일 첫 줄만 유명하다고 합니다. みんな一行目だけ知ってるんです。 우리가 그 첫 줄만 알고 있다고. 二行目から無視してます、私たち。 두 번째 줄부터는 무시한다고. これすごく日本人がマナー違反だと思っています。 일본인들이 약간 매너를 위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でその一行だけは本当に簡単で、春眠暁を覚えずというそのような言葉があるんです。春眠というのは春が来て眠たいという状態。 그러니까 춘민 우리나라 말하면 춘곤증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춘곤증이면 새벽을 기억하지 못한다. そして春眠暁、二つ目の暁というのは夜明けですね。朝が来る、朝も3時とか4時ぐらいですか？ 예, 그래서 춘곤증은 이제 새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까츠키가 새벽, 요학계라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ですから本当に例えばこうなんでこんなに朝遅いのとか例えば親が言ったらちょっと賢く答えるんです。
그래서 이제 보통 자녀들이 왜 아침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보통 약간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春眠、暁を覚えず。 네, 그래서 그 춘곤증은 새벽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だから朝起きられなかったという言い訳になりますね。 그래서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ほとんどの方が次の行を何か知ってると聞いたらほとんど知らないと思います。 근데 이제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행에 나와 있는 시는 기억하지 못한다. これはとても綺麗な詩で、本当に一行目がこのようにこの春の夜を歌っていますね。 근데 이 시 자체는 되게 아름다운 시여서 첫 번째 줄은 이제 그 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で、2行目は春の鳥の声を歌っています。 두 번째는 봄의 새들의 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시입니다. そうですね。ウグイスっていうんですか、この、ウグイスがたくさん鳴きますね。この韓国でも多分。 봄에는 보통 이제 꾀꼬리가 많이 이렇게 지저귀게 되죠. 韓国ではどのように鳴きますか、ウグイスが。 꾀꼬리가 어때는 그냥 꾀꼴夫もそう言ったんです。私は、いや、それはウグイスじゃないよと言ったんです。私が言ってるのは、ウグイスはどんな風に鳴くのって言ったら、私がこう日本でウグイスは、ホケキョーって鳴くんです。ホケキョーって。 남편 목사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꾀꼴해서 사모님은 이제 그 전혀 그거 아니다.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호케교! 호케교! って。だってこんなに日本と韓国でこんなにも泣き方が違うのかと思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 그래서 그 남편분의 얘기를 듣고 한국과 일본의 그 새의 그 울음소리가 이게 틀리다는 걸 알고 되게 놀랐습니다. そしてこのようにこの今だけです。この春にだけ鳴く鳥。 그래서 지금 이제 봄에만 지저귀는 새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のように皆さんわかりますか？この半茶が100と1000と鳥です。もう100、1000鳥って言っただけでどれだけ鳥が多いんですか？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백자하고 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もうね、ちょっとだけチクチクチクピーピーピーとかじゃなくてピーカチコワチカワワワワって言ってもうすごくもうハーモニー合唱団にな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 그래서 봄에는 새들이 되게 한두 마리의 그 지저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새들이 여러 가지 소리로 이렇게 지저귀면서 이렇게 그 하모니를 이룬다고 합니다. そしてこの読み方が憎たらしい、読み方が難しいです。 근데 요거는 이제 읽기 방법이 되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これが桃地鳥と言います。 네, 일본어로 모모찌 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そのような特別な読み方をしますね。 특별한 그런 읽기를 합니다. でも韓国、私は今街中に住んでるせいかあんまり鳥の声よりかは今はカッチの声がうるさいですね、朝。 네, 그리고 제가 도심 안에 살아서 그런지 다른 특별한 새들은 없고 까치 소리만 좀 들린다고 합니다. とか出てくる縄張り争いしています。 네, 그런데 까치 울음소리는 대부분 이제 그 자리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そしてあと最後にこの時期に日本に行かれるといろいろなこのお庭庭園というのがありますね。 네, 그리고 지금의 시기에 일본에 가면 일본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정원이 있습니다. そうすると今の時期に行かれると普通は夕方5時までなのですが 지금 시기에 일본에 가게 되면 보통의 정원을 개방하는 시간은 5시까지인데요. 時々夜の8時までやっています。 가끔 이제 밤 8시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この時期とても素晴らしい遊びができます。 그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지금 시기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그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皆さんが春のお花とかソピクニックに行くときはお昼に行きますよね。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소풍을 할 때는 대부분 점심 때 낮에 가게 되죠. でもこの時期は夜行く方がいいんです、日本では。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시기에는 밤에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そしたらあんまり小さな子供いないんですよ。 그럼 이제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そして夜は何が楽しいかというと 밤에는 어떤 것이 즐겁냐면
お昼に見た景色と夜に見る景色は全然違うんです。 그 낮에 본 그 풍경하고 저녁에 본 풍경이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花がたくさん咲いていても 꽃이 많이 펴 있어도 お昼に見たら 낮에 보면 そのままの色だけが見えます。 그 상태로의 색깔만 보입니다. それも美しいけれど 그것도 되게 아름답지만 夜に庭園に行くと 예, 밤에 정원에 가면 そうするとここにかがり火と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かがり火。ファットチェって言うんですか？ファットチャットプル。 근데 밤에 가면은 이제 그 가가리비가 이제 화토불이라는 건데요. 옛날에 쓰던 말인데 이렇게 짚이나 여러 가지 그 나무 아니면 이제 갈대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불을 내서 이렇게 그 밝게 비추는 뭐 그런 게 화토불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これぐらいの高さのところに、このようなこう形で火がずっと出ていますね。 그래서 그 약간 이 정도 높이의 그 화토불, 약간 장작인데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주로 하는 그것들이 이제 피어 있습니다. そうすると上は月、お月様の光。 위에서는 이제 달빛이 있고요. 地上はこの木を燃やすときに出るこの火の光。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그 나무나 그 풀을 태울 때 나오는 그런 빛이 있습니다. そうすると桜とかチンダレとかモンヨ全く見え方が違います。全然違います。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달래나 목련이나 이런 꽃들을 보면 아주 정말 다른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だから夜に行くと有限の世界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すね。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밤에 가면은 그 유현이라는 게 약간 그 환상적인 의미 같아요. 그 환상할 때 환자랑 뭐 유자는 약간 유령할 때 유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되게 환상적인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皆さんがこのろうそくってろうそくの火がこんな風になりませんか？ 네, 촛불에 보면 초의 불은 이렇게 흔들리죠. そして太陽の光も太陽じゃなくてお月様の光もずっと見てたら周りがちょっとこういう風になってるんです。 네, 그리고 달도 우리가 계속해서 쳐다보면 이게 둘레에 이렇게 약간 빛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そうすると本当に夜に見ると桜の色が全然全く別な色に見えます。 그래서 밤에 이게 벚꽃을 보게 되면 아주 정말 다른 그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른 색깔로 보인다고 합니다. ですからこの夜にこの火があるところからお月様の光と2つの光でその春の花を見る。これがとても優雅な遊びです。 그래서 이제 위에서 달빛과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장작불 같은 그런 불 상태에서 꽃을 보게 되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되게 우아한 어떤 그런 놀이라고 합니다. そしてそんなにお金もかからないので皆さんが一度日本に行かれたらですねホテルでご飯食べるよりかもっと優雅に過ごせると思います。 여러분들 꼭 일본에 가시게 되면 그 호텔에서 저녁에 식사하시는 것보다도 가서 이제 정원에서 그런 걸 보시게 되면 더 우아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はい、そしたら私が先ほどこの夜に見ると桜の色が全然違って見えると言いましたね。 네, 좀 전에 제가 밤에 보면 벚꽃이 아주 다르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私がずいぶん昔にこの初めて韓国に来た時に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私が本当にこのハンボックがなんと美しいのかと感動したんです。 그때는 이제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되게 감동했습니다. で特にそのポリエステルじゃなくて絹、シルクの本当に昔のそのハンボックを見たときに本当に美しいと感動しました。 그 이제 폴리에스테르 재질이 아닌 그 비단 재질로 된 한복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답게 생각했습니다. そして本当にびっくりしたのがおばあちゃんたちがこうちょっと桜色のなんかこうハンボックを着てるのを見てびっくりしたんです。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그 벚꽃 모양, 벚꽃 색깔의 그 한복을 입고 있는 걸 보고 되게 놀랐다고 합니다. 日本ではピンク色っていうのは結構若い人が着るんですね。 보통 일본에서는 그 벚꽃, 그러니까 핑크 색깔의 그 옷은
젊은 사람들이 입는다고 합니다. でも韓国では本当にもう年齢が上の人たちが本当に皆さん着ていてとても似合っていたんですよ。 근데 한국에서는 연령대가 되게 우리이신 분들도 그런 핑크 색깔의 옷을 입어도 되게 어울리게 생각했습니다. でその時に私が思ったのが、今言ったそのお月様の光、そしてこの火の光、二つの光で見る時の桜の色とよく似てるなと思ったんです。 그래서 그때 그 한복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달빛과 밑에서 올라오는 불을 통해서 보는 그 벚꽃의 색깔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だから本当に感動して、わあ、こんなにこう国は近いけれども、 그때 그래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가 한국과 일본이 되게 나라가 가깝지만 日本のこの年配の方、お年を召した方はこういう色を楽しまないけれども、韓国ではこういう色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人たちなんだなというとても衝撃を受けたんです。 그래서 저는 그때 일본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색깔을 전혀 소화하지 안 입으시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런 걸 소화하시는 걸 보고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で、その時に私がなんでこんなに長く説明したかというと理由があります。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これをこういう色って何回も言うの結構大変なんですね。 근데 자꾸 이런 색깔을 얘기하는 게 되게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 ちゃんと名前があります。 그래서 이런 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これを虹色と言うんです、日本語では。 이걸 일본어로 이제 무지개 색깔이라고 합니다. 皆さんが虹って言ったら赤、青、紫、黄色、緑とか全部もうそういうイメージがないですか？ 우리가 보통 무지개 하면은 이제 그 뭐 빨주노 접하는 뭐 이런 색깔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되죠. でもそれそういう意味もあるけれども、こういう時に虹色というとこれは本当にその夜の桜の色という意味です。 네, 그래서 보통 무지개 색깔이라고 얘기할 때 일본에서는 보통 이렇게 빨주노 접하는 모도 있지만 밤에 보는 그 벚꽃의 색깔을 얘기할 때도 그냥 무지개 색깔이라고 합니다. で、韓国のシルク、韓国の絹のハンボック、それにこのピンク色の色というのは、 그래서 한국의 그 비단 한복에 있는 그 핑크 색깔은 それはちょっと暗いところで見たら青っぽく見えるんです。 근데 그거를 아주 어두운 곳에서 보게 되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입니다. そして時々ちょっと紫のような色も入ります。 그리고 가끔 약간 보라 색깔도 보입니다. だから全く同じで、私たちは韓国のシルクのピンク色、ちょっと薄いピンク色を見ると、虹色だと感じるんですね。 그래서 한복의 그 핑크 색깔을 보게 되면 그 일본에서 말하는 그 무지개색, 그러니까 벚꽃을 볼 때 보는 무지개 색깔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ですから日本と韓国はもちろん違うところがたくさんあるのですが、 그래서 물론 한국과 일본은 되게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でもこの美しいものをこう表現する方法が 그러나 이제 그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本当にそれぞれとてもユニークだと思っています。 되게 이제 그 각각 되게 좀 뭐랄까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そして本当に今日の今のこのお話は本当にもうわずかなこれ3週間ないですね。2週間ぐらいの間にだけ使う言葉です。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마 지금부터 약 2주 전에 거의 아주 적은 기간 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でも本当にこのような大韓民国も日本もこの四季があることが本当に感謝だと思っています。 그러나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어떤 시기, 그러니까 계절에 대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そしたら今日もう一つお箸の話をするとお約束していたのですが、 네, 또 한 가지 오늘 그 젓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そしてこのお箸というのと箸どちらも正解です。 네, 오하시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시라고 얘기하는 것 둘 다 맞다고 합니다. そしてね、女性の方はできたらおをつけてください。 여성분들은 이제 오를 붙이시면 되고요. で、男性の方はどちらでもいいです。お箸と言ってもいいし、箸と呼んでもいいです。 네, 남자분들은 오하시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하시라고 해도 된다고 합니다.
でも女性の方は 100% O をつけてください。 네, 그런데 여성분들은 반드시 100% O를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そうすると全然聞こえ方が違います。 그렇게 하면 아주 100% 들리는 게 틀립니다. そしてお箸を持ったらもう無条件出る言葉がいただきますですよね。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을 들게 되면 무조건 나오는 말이 잘 먹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もう何も考えなくても持ったら自動的にいただきますという言葉を必ず使ってくださ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젓가락을 들게 되면 이제 잘 먹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これは以前にも話しましたが、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このいただきますは省略した言葉です。短くした言葉です。 그 이따다키마스라는 이제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은 원래 생략된 말입니다. 本当は命をいただきますです。 그 원래 말은 생명을 잘 받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でも今は命を今ちょっと省略しましたね。 근데 지금은 이노치 생명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だから今はいただきますです。 그래서 지금은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만 얘기합니다. ですから命のあったものを私たちがいただくという意味ですよね。 그것은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을 잘 받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そしてもう一つはその命を育てた人たち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意味です。 그리고 그 생명을 잘 키워준 사람들에 대한 그 고마움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だからお米を作ってくれた農家の人たち、 네, 쌀을 만든 농가의 사람들, 野菜を作った農家の人たち、 또 야채를 만든 이제 농가 사람들, あとお魚をたくさん取ってきてくれた漁夫、 그리고 이제 그 생선을 잡아서 보내주는 이제 그 어부들, そのような方たちにありがとう、命を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意味です。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제 살아있는 것 생명들을 우리가 먹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ですから日本語で一番謙遜を示す言葉はいただきますです。 그래서 일본어 중에서 가장 자기 겸손함을 나타내는 말은 그 이따다키마스, 이제 잘 먹겠습니다. でもこれは食べるときに使う言葉ですね。 그러나 이것은 먹을 때 쓰는 말입니다. 食べるときじゃないのに謙遜さを示したくていただきますって言ったら怖いですよ。 먹는 때가 아닌데 그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따다키마스라는 말을 쓰면은 되게 무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そしたらパカって食べるよう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よね。 네, 이거는 네, 어쨌든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먹겠다 이런 뜻이라고 じゃ 합니다. あご飯じゃないときに謙遜さを表す言葉が何ですか？ 그 밥이 아닌 식사가 아닌 것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皆さん全員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聞いたことがあるはずです。 들어보셨을 겁니다. ドラマでいっぱい聞いたことがある。 네,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おかげさまでという言葉です。 네, 덕분에라는 말입니다. おかげさまで。 네, 덕분에라는 뜻이죠. これは食事以外の時に皆さんが自分の謙遜さを表すことのできる言葉です。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식사 이외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はい。ではこの韓国もお箸を使いますね。 한국에서도 젓가락을 사용하죠. でもお箸だけしか使わない国って日本しかないんです。 그러나 이제 그 젓가락만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私たちはこのスプーンもほとんど使わないですね。 일본에서는 스푼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で、今日も実は朝夫に言ってたんですが、 제가 아침에도 남편에게 말했었습니다. こんなに長く韓国にいるのに私はこのお箸とスプーン使うと手がだるいんです。 근데 제가 한국에서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 그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같이 쓰면 손이 약간 좀 피곤했다고 합니다. 多分私が今年齢が来ていてちょっと関節炎が始まっているので多分年齢のせいだと思うのですが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게 와서 그런 영향일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そうすると朝からもうなんかお箸持ってスプーン持ってって食べるとなんか時々私こうしてるんです 그래서 아침에 뭐 스푼으로 또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이 손목이 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흔들기도 합니다. だから本当にやっぱりこう同じお箸でもやっぱり韓国人の情緒とか性格と
日本人の情緒や性格が違うのは当たり前だと思ったんですね。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조조는 조조조조조조조와 성격, 네. 감정나 성격이 달라요. 아, 네네네. 조.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그런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약간 감정들이 그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で、お箸は日本は皆さんがここに置いてある通りに、お箸は私たちは必ず自分の心臓に対して平行に置いています。 일본에서 젓가락을 놓을 때는 자기의 심장을 보고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でも韓国とあと多分中国もなのかな、多分こういうふうに置きますよね。縦に置きますね。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아마 그럴 건데요. 이렇게 앞을 향해서 이렇게 젓가락이 놓여 있죠. これは、何が正しいという問題ではないと思います。 이것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문제는 아닙니다. ただ日本はこう自分の心臓に対してこのように平行に置きます。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제 자기 심장을 두고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で、なぜこのように置かないといけないのか、やっぱりね、理由があるんです。 근데 일본에서 왜 이렇게 놓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日本というのは霊的な国です。 일본은 되게 영적인 나라입니다. 聖書でいう霊じゃないです。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영적인 것은 ちょっと아닙니다. 神道的な神社とかの霊が強いですが、 근데 이건 일본의 종교의 신도나 신사에 관련된 의미의 그 영적인 そう 권리입니다. すると何をこれはなぜ平行に置かないかといけないかというと、 그래서 왜 이걸 평행에 놓지 않으면 안 되냐면 心臓とこのお箸のこの領域、ここが私が住んでいる地上の世界を表しています。 그 일본 신도에서는 이제 젓가락과 내 몸, 심장 사이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してこのお箸から向こうが神の世界です。 그래서 그 젓가락의 건너편 앞쪽은 이제 그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だから先ほど命をいただきますと言いましたよ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잘 먹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だから命は全部神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知っています。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생명은 이제 어떤 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命をいただきますと言ってこれが境界線です。お箸が境界線を表しているんです。 그래서 이 젓가락이 그 신과 사람의 어떤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今で言うなら国境みたいなもんですね。 지금 얘기하면 국경 같은 거죠. だからこれを超えていただきますという意味です。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어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잘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ですからお箸を持つときにやっぱりね、作法があるんですよ。 그래서 일본에서 젓가락을 들 때도 그런 예법이 있습니다. なぜならば聖書の中でもレビ記とか見ていたら、神様にこの捧げ物をするときにはレビ人にたくさんの律法がありませんでしたか? 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릴 때는 엄청나게 많은 그 예법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あんなの毎日やってたんだと思ったら私絶対レビ人になりたくないと思いましたね、昔。 네, 그런 제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예법들을 우리가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건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絶対レビ族にだけは生まれたくないと 레위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でも形があるということは意味があるんですよ。 그런데 그 형태가 있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全部レビ人たちがやる作法も全部意味がありますよね。 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예법, 제사 예법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のお箸を持ち上げるときに、例えばこう置いてあるものを右手でガバッとこのまま掴んでこういうふうに食べるというのは日本では非常にマナー違反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네, 그래서 젓가락을 오른손으로 그냥 집어서 들고 먹는 것은 일본에서는 되게 매너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例えば今ここにこう置いてあったとしたら 이렇게 젓가락이 놓여 있다고 보면은 例えばこれをこのままこうやって食べる、こういうふうにする。これは絶対ダメです、日本では。 이렇게 오른손을 그냥 집어서 올리는 것은 일본에서는 되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ですから今からちょっと見せますね。3ステップだと思ってください。3ステップ絶対できる。わかる？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 스텝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一度マイクを置きます。
네, 마이크를 놓고 잠깐 まずこ 보여드리겠습니다. の自分の右手で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お箸の真ん中を持ち上げます。 젓가락의 가운데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そしたら私の左手でこれを受けます。 그리고 왼손으로 이렇게 받쳐줍니다. そしてこの右手をスライドさせます。 그리고 오른손을 약간 미끄러지듯 해서 밑으로 또 갑니다. そしてこのように持つわけです。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젓가락을 잡는 겁니다. これですね。これですね。ですから、お箸というのは必ず3ステップ、ナンバー1、持ち上げます。持ち上げたら自分の胸の前まで。 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젓가락을 들 때는 세 가지 스텝으로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이제 가슴 높이 정도로 가운데를 そして 들어줍니다. 左手で受けます。 그리고 왼손으로 끝부분을 이렇게 받쳐주고요. これをこうしたら全然ダメです。 근데 이걸 할 때도 오른손 확 들어서 이렇게 받치면 안 되고요. 左手を乗せて、 왼손을 올리고 左手で軽く掴んで、 그리고 왼손으로 살짝 잡아주고요. そしてスライドさせます。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하면서 미끄러지듯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오른손 밑으로 옵니다. 初めてこのようになるわけです。 그리고 나서 이제 잡듯이 잡으시면 돼요. 젓가락 잡듯이. このようになりますね。 네. そして置くときも同じです。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反対です。左手 반대로 하면 で 돼요. 왼손으로 먼저 잡고 오른손을 右手で 들고서 가운데를 잡고 そして置きます。 그리고 이제 원래 위치대로 놔줍니다. これが日本のお箸です。これができていなかったら会社で上司と会食をするときとかにとても恥ずかしいことになるのです。 예, 이게 일본의 이제 젓가락 예법인데요. 이걸 만약에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이제 상사들이랑 이제 회식을 할 때 못하면 되게 이제 창피한 일이라고. で、私は皆さんが日本に行って他のマナーあんまり失敗してもいいと思います。 근데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뭐 다른 예법들은 실패하셔도 되는데요. ただ、お箸のこの始めだけ、これだけは覚えていってほしいです。 그런데 이 젓가락에 놓는 방법이나 이렇게 드는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はい。で、あとはね、失敗しても全然いいんです。 예, 나머지는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日本人もいっぱい失敗して 네, るから。 일본인도 많이 실패하기 때문이죠. でもこのお箸の一番初めで失敗するというのは、もう食べる前から何か、ちょっと違うってこうなるんですね。 네, 그래서 젓가락을 들 때 만약에 어떤 예법이 실패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먹는 거 예법 떠나서 아주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게 됩니다. そして、でもこれはですね、特に大切なのは、例えば、吉野家ってご存知ですか？吉野家さん行ったことありますか？日本で。 이게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의 그 규동집 중에 요시노에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とっても安いです。 되게 아주 쌉니다. 今は多分600円、700円ぐらいですか？ 네, 지금 700엔 정도 할 거라고 합니다. そこはもう座って食べてすぐ出ていくお店です。 거기는 이제 앉자마자 먹고 바로 나가는 그런 가게입니다. そこで、1、2、3やらなくていいです。 그런 가게에서는 이런 예법을 하지 않으셔도 好きに食べて帰ってください。 거기서는 이제 아예 그냥 마음 놓고 드시고 가셔도 何をしてもいいです、もう基 됩니다. 本は。 어떻게 해도 됩니다. でも、ちょっとね、もうちょっとこういいところ行ったら、または誰かの日本人のお家に行ってご飯食べるときは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그러니까 혹시 이제 아주 좀 좋은 식당에 가셨거나 아니면 누구 일본 사람 집에 초대를 받으셨을 때는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もうそれだけでもう大成功です。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あとそれからこういう割り箸ってありますね。 네, 割り 이거 箸。 나무젓가락 있죠? 皆さん、これ韓国で割るときは何かマナーがありますか？ 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자를 때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예법이 있나요? 日本はあります。 일본에도 있습니다. 例えば、してはまずいけないこと。 그 먼저 해서는 안 될 것이 뭐였냐면 自分の目の前でパーンってする 그 눈앞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뜯는 겁니다. 쪼개는 거. 이렇게. 네. これも同じですね。こういう横に置いてやったら、 그리고 나무젓가락도 그런 일반 젓가락과 똑같이 옆으로 놓게 되면 そしたら皆さん右利きですか？右で文字を書く人は右利きですね。 네, 오른손잡이들은
そう、右手の人は自分の左の太ももの上まで持ってきます。그 왼쪽 허벅지 정도까지 그 나무젓가락을 가져옵니다. 私たちこうやって椅子に座っていたら、ちょうどテーブルがあったら、これがテーブルだったらちょうどこんな感じですね。 그리고 테이블에 우리가 앉았을 때는 테이블 약간 밑에 정도 되겠죠. 허벅지 높이니까요. そしたらここでこういう風に開くんです。 그래서 저기 허벅지 높이에서 살짝 이렇게 앞으로 뜯어줍니다. 私が例えば関西人の前でわざとペーンってしたら 네, 제 앞에서 확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뜯게 되면 これは日本では何を意味するか知っていますか？ 이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もう私あんたとは関係ないからっていう意味です。 아, 이건 당신과 내가 상관없다 이런 これ 뜻이죠. からご縁がないよという意味です。 앞으로 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で私たち仲良くしないといけないから私はこうします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살짝 そした 뜯습니다. らこうした時の形、漢字の何に見えますか？ 이렇게 뜯었을 때 어떤 한자의 어떤 모양과 비슷하지 않나요?そうです。漢字の8です。 이게 8。 한자의 팔자 모양입니다. これは前もお伝えしたように、前お伝えしたよう 네, に、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この8は皆さんが繁栄するように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ね。 아, 네, 이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거 8이라는 숫자는 여러분께 우리가 번영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だから一緒にご飯を食べる人たちに、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한테 みんなそれぞれ、例えば3人、4人一緒に食べるときにみんながそれぞれ、パチン8のマークを作るときに、 그래서 여럿이 같이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젓가락으로 팔자를 만들게 되면 とてもそれはお互いに、あ、健康でいてね、お仕事うまくいってね、家庭がよくいくといいね、というそういう思いがあるけど、いちいち言葉で言わないんです、日本人は。 그래서 이제 요 팔자를 이렇게 형태를 뜯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부러 입으로 말 안 해도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それが行動であなたのことを大切にしてるよという意味なんです。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당신을 내가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時々ね、ここに帯がついてるのが帯というか、白いテープがくるりっとここの真ん中にちょっとだけセロハンテープみたいにくるりっと入ったの見たことないですか？ 가끔 나무젓가락 가운데 이렇게 그 종이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있습니다. でそれをその時々ね、 그리고 그때 그 종이를 ブエキって破る人いっぱいいます。日本 그렇게 でも。 그냥 무리하게 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あれはお店の人に対して二度とこの店なんか来てやるかという意味ですよ。 이거는 이제 그 가게 사람들한테 다시는 이 가게 올라가라 하는 뭐 그런 항의 표시랍니다. どうせまずいだろうっていう意味ですよ。 어차피 맛없을 거다. だから、そういう思いじゃなくても、やっぱりね、ちょっと気をつけてくださ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약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じゃあそれどうやって取るのって言ったら簡単です。 이걸 어떻게 뜯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持って、 이렇게 들고요. ここに白い紙が巻いてあります。 이게 하얀 종이가 만약에 둘러져 있다면 少しずつ左に行ったらヒューッと取れます。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꾸 한쪽으로 옮기면 자꾸 빠집니다. ですからお箸っていうのはみんな何でもないんだけれどもいろいろな意味があります。 네, 젓가락 자체는 큰 뭐 별거 없을지 모르지만 되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ですからまたあとこういうお箸のこの家がありますね。お箸の袋がありますね。 그리고 젓가락에 보면 이렇게 봉투가 있죠. そしたら皆さん食べた後できたらこういう袋があったらもう一度入れておいてください。 그래서 봉투가 아직 남아있다면 다 드시고 남은 후에 젓가락을 꼭 저기다 넣어서 이제 놔주세요. 別に全部入れなくてもいい。少しだけここ余っていてもいいです。こうしてもいいし、このままでもいいし、好きなようにしてください。ただ自分が食べた口の中に入れた部分がお店の人に見え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그리고 이제 나무젓가락을 끝까지 안 집어넣으셔도 되는데요. 일단 제가 먹었던 입에 닿던 부분이 점원들한테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そうするとお店の人がこれを持っていくときに気分悪くないですよ。 그래서 이제 가게 직원들이 저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갈 때도 기분이 나빠하지 않습니다. はい。そしてあとこのお箸をこういうふうに今こういうふうに持っていますよね。 네, 젓가락을 저렇게 짚고 있습니다. お箸をこのように持つということはまずありえないです。 네, 젓가락을 저렇게 짚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先ほど申したように、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です 네, ね。 세 가지 스텝으로 이렇게 잡게 됐죠. そして絶対してはいけないことを言います。 그리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刺すこと。 네, 이렇게 음식에다 찌르는 행위는 네, 하시면 안 됩니다. ステーキが出てきました。 네, 만약에 스테이크가 나왔다고 했을 때 ちょっと大きいなと思って 네, 좀 크다고 생각하고 刺して食べる。 툭 찔러서 먹는다. 이거는 절대로 일본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必ず挟んでください。 꼭 이렇게 掴んでく 젓가락으로 ださい。 집어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はい。あと、時々日本人、これ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がよくするんですが、 가끔 일본에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건데요. 手で動かさないといけない器をね、こうするんですよ。 아, 그때. 그 접시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これ絶対しないでください。 네, 이것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必ず器は手で動かしてくださ 그래서 い。 반드시 그릇은 손으로 움직이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そして、日本では一つの、例えばこれが、そうですね。じゃあステーキだとします。 네, 만약에 이제 요 그릇에 이제 스테이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こちらにサラダがあります。 저쪽에 샐러드가 있고 そしてここにピクルスもあります。 이쪽에 피클이 있습니다. そして皆さんが、サラダ嫌いだと。 네, 근데 저는 샐러드가 싫다라고 생각하고 自分の大嫌いなかぼちゃが入っているとか。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호박이 들어있다 이렇게 だから 생각하고 ずーっと同じものだけを食べるというのはもう絶対ダメです。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一番いいのは全部バランスよく同時に終わること。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접시가 똑같이 거의 이제 균형 있게 끝나는 것, 다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で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時計回りにちょっとずつ食べるんです。 그래서 그럴 때는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そしたら同時に終わります。 그런데 동시에 끝납니다. じゃあ皆さん考え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大きな器にあるものは大きく食べて、小さかったらちょっと食べて、そしたら綺麗に終わります。 그래서 이게 먹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음식은 이제 많이 먹고 작은 음식은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이제 맞추는 거죠. ちょっとこのボケ防止にもいいと思いますね。 이게 치매 예방에 또 좋을 것 같네요. そして必ずですね、お箸をこの一度置きたいとき、 그리고 이제 젓가락을 잠깐 놓고 싶을 때는 日本ではお皿の上にこれはダメです。 그리고 일본에는 접시 위에다 이렇게 젓가락을 놓는 건 안 됩니다. 必ずこういうお箸置き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ね。これにちょんとこっち向きですか？皆さんからだったらこういうふうに置かないとダメですね。 네, 그 젓가락 받침에다가 이렇게 놔야 됩니다. じゃあこれがない時がありますよ。 근데 저기 없을 경우가 있죠. そしたらお箸は自分の左側、私がこっち左ですね。 네, 그 젓가락은 내 왼쪽을 생각하시고 そしたら左のここにこのように少しだけ出しておきます。 이렇게 왼쪽에 끝에 살짝 그 끝부분이 올라오게끔 해서 올려놓습니다. 間違っても日本ではこのように相手に向かって自分の食べたところが相手の方に向か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네,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상대방에게 이게 끝부분이 보이게, 먹은 부분이 보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ですからこれだけ覚えておいてもらったらもうお箸の問題はないと思います。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젓가락 사용 후에는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ですからこの割り箸を皆さんがね何気なく韓国ではそんなほら文句言われないから何をしてもいいですよ。ここでパチンとしてもいいけど日本でこれしたらもうお前とはもうこれから関係ないからなという意味ですよ。 네, 한국에서는 뭐 그런 특별한 예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네,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의가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今日はじゃあここまでにします。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